중국 항모는 공세용보다 상징적인 정치 도구에 가깝다.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호위 세력이 있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척, 6척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대규모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중국은. 부실하거든. 2022년 전쟁, 러우 전쟁 발발할 때 러시아가 2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22위 그랬다고. 금세 끝날 것이다. 근데 뭐 그건 아무 말이 안 맞잖아. 탱크만 해도 막 13,000대 되고, 그런데 1,500대 정도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식량도 제대로 안 주고, 통신 두절되고, 그 다음 지휘체계, 장군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거 처음 봤어요. 러시아는 포템킨 군대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겁만 화려한 군대. 북한도 마찬가지. 첫째, 돈이 없어요. 북한이 연합을 연 적이 없어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변변찮아. 함정도 작고, 그 다음 잠수함, 핵잠수함 만들 때 계속 서두르는데, 지금 우리가 매의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에 그건 뭐 미리 예측하다. 미군이 떠났을 때는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는 뭐 잘할 수 있어요. 연합작전을 한 나라는 독자적인 작전은 껌이에요, 껌. 이런 모든 면에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앞서가잖아요. 우리가 지도자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특히 이제 안보는 여야정이 한 몫을 해야 돼요. 한 몫을. 5월 초 중국 항모 산둥함이 필리핀 북부에서 훈련을 벌이며 항모 전력을 과시했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또 하나의 보여주기 쇼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항모 세척체제 실제 전력을 갖춘 건가요? 아니면 외교용 무기일 뿐인가요? 중국 시진핑이 중국 굴기를 내세우면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태평양 패권 전쟁에서 미국하고 대등하겠다. 2040년도까지 미국하고 대등한 해군 만들겠다. 이게 이 목표예요, 목표. 그 중에 이제 가장 서두르는 분야가 항공모함 전력인데, 우리가 이제 남이 전력을 평가할 때 가진 사람이 평가하는 거하고 안 가진 사람이 평가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안 가졌잖아, 항공모함을. 가진 사람의 평가가 미국하고 일본이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미국 해군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은 중국 항모는 해상전에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전력 소비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무참히 깨질 수 있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정보전, 전자전, 미사일전의 종합 능력이 없다면 항모는 바다 위의 표적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표현? 일본은 2차 때 가장 많이 항공모함을 운용했어요. 일본 방위백서에는 중국 항모는 공세용보다 상징적인 정치 도구에 가깝다. 그다음에 훈련은 반복하지만 전술을 운용해서는 아직 수준 미달이다. 가진 사람이 평가하면 맞는 얘기예요. 중국은 괜히 급해요. 하루빨리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데, 중국은 지금 3척의 항모를 운영하잖아요. 첫째 배는 러시아가 분기되고 소련이 분기되고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그 랴오닝함, 이걸 가져다가 개조했어요. 처음에 카지노 만든다고 했다고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스키점프대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 습득한 거지. 그 다음에 그걸 1번함이고 2번함 산둥함은 그거를 기술을 배수해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스키점프대. 세 번째는 이제 푸젠함이라고, 이거는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는 막 중형함 이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는 좀 다르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캐타펄트를 만들었어요. 항공모함을 원래 던지는 거를 비행기를 막 250km 던져줘 버리거든. 그걸 캐타펄트라고 해. 뭐 우리 고무줄 중에 딱 주는 것 같이. 그거를 해야 무장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스키 점프대 같이 이렇게 올라갔던 무장을 많이 실을 수 없어. 항공기. 항공모함은 원래 항공기가 주무기예요. 항공기가 비실비실하면 항공모함 필요 없지. 그래서 근데 지금 1, 2번함 랴오닝함하고 산둥함에는 젠 15 아주 초급적인 전투기가 실려져 가지고, 지난번에 2년 전인가 태평양 남사군대 훈련할 때 미국 구축함 함장이 딱 다리 걸쳐놓고 막 쳐다봤잖아요. 아이 저거 조사관 훈련이구나, 이 정도로 우습게 봤다고. 근데 푸젠함은 캐타펄트까지 해가지고 F 젠 35인가 이거를 실린다고 해요. 그러면 기술이 계속 향상되고 있지. 그래서 중국의 항모는 미국의 항모를 따라잡기 위해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시작이 또 반이잖아요. 이미 했기 때문에 중국인 목표가 어느 정도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있으니까 많이 급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그 호위 세력이 있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척, 6척이 따라다닌다고.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뭐 호위함, 그 다음에 군수진함 따라다니. 이렇게 대규모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중국은. 부실하거든. 그 방공 능력이 있어야 돼.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건 뭐 오면은 항공모함 공격은 미사일 다 막아줘야 돼, 밖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전술은, 항공모함 왜 무섭냐면은 가장 공격적인 무기를 항공모함이라고 해요. 이 작전 반경을 늘리잖아요. 비행기가 가면 1000km 뭐 내외인데 이거를 한 1000km 가면 2000km 가서 공격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 첫째, 처음에 뜨는 것이 이제 조기경보기. 조기경보는 멀리 떠가지고 멀리 표적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경보기는 커야 돼요. 항공기가. 그렇게 크려면은 라우닝함이나 싼둥하면은 그런 조기경보를 실수 그래 헬리콥터를 해야 돼. 그래서 후제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기경보를 실려면 배가 막 한 7만 톤, 8만 톤 이상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어야 그 조기경보가 알려주면은 그걸 가서 전자전기가 또 무력화를 시켜요. 완전 못 쏘게. 적 뭐 레이더 이런 거 무력화 시켜버린다. 이라크전 때 그렇게 해야 돼. 이라크전 때 가서 전자전기로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다음 미사일로 공격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항모 운용 절차라든지 항공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고 그런 훈련을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포부는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미국은 항모를 10만 톤짜리 외교라고 부르며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죠. 중동에서도 항모 한 척으로 전쟁을 억제했습니다. 항모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도구인 건가요? 미국에서는 항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우리 뭐 가끔 뉴스 나오면은 어디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 항모 지금 어디 있지 물어보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그 정도로 항모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미국의 항모는 전투기의 활주로가 아니다. 그냥 활주로가 아니고 외교의 무대이자 전쟁을 피하기 위한 압박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의 핵심 도구다. 이것이 바로 10만 톤짜리 외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항상 아프리카 분장 있으면은 제가 2002년도에도 그 림팩 훈련을 갔는데 잠수함 몰고 함장 나대형 함장할 때 갔는데 그때 한국맘이 안 왔어요. 원래 한국맘이 오면은 하와이 사람 좋아하거든. 한국맘 오면 막 한 10,000명 이상이 동원되거든. 그 호위함까지 해서 그러면 막 시장이 그냥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아프간 전쟁을 거기 갔었어요. 아프간 전쟁 압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한국마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마음은 일단 분쟁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거지 꼼짝 마 들어 부어버리겠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폭탄을.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1968년도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있어요. 미국이 그때 월남으로 가던 항공모함까지 두들려 가지고 이 미국에서 북한을 폭격하겠다 했어요. 그 정도로 압박을 줬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말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양안 전쟁. 중국이 이제 대만을 그냥 집어먹으려고 했다고. 그래 미국에서 웃기는 소리 하네 해가지고 항공모함 2개 전단을 보냈어요. 항공모함 보낸 게 이제 중국에서 진짜 말로만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항공모함 왔네. 오니까 꼼짝 달싹 못한 거야. 아무것도 못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중국이 해군력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극을 엄청 준 거지. 한국만 그래서 중국이 항공모함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북한이 화성 15호를 쏴가지고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고. 그다음에 그 전에 2016년도에 SLBM을 발사하고 500km 단 성공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번 나눴는데 군대 생활 끝나고는 전역하고 나서 항공모함 전단 3개가 온 적이 처음이에요. 2017년. 그때 막 완전히 하겠다 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만큼 북한에 압박을 주는 거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당시에 제럴드 포드 그 2개 전단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압박했잖아. 이집트 꼼짝 함부로 하지 마. 이란 함부로 하지 마. 그냥 들이붙겠어.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이렇게 항공모함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전설을 이제 형성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항공모함은 실제 싸우는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너무 비싸요. 정말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을 10만 톤짜리 운영하면 운용비만 우리 한국의 KDX2 구축함 한 척 값이죠. 1년 운영비만 해도. 그 정도로 비싸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경항모라도 만들자. 왜냐? 중국하고 일본이 항공모함 계속 만들었는데 우리도 창 길이 똑같은 거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려고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72억 태워 기본소득 세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다음 항공기는 뭘 태울 거야? 항공기 계속 사올 거야? 항공기 사오는 돈을 계산하면 너무 2배로 들어.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이래가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건조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든다. 이런 좀 핸디캡이 있죠. 군사를 건설할 때는 우리의 위협이 어디서 오냐. 이것이 분석이 잘 돼야 돼요. 과거에는 북한이 제 이례적이었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례적이었는데 경제력 우리가 압도하고 무기도 신무기도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고 거기다 세계 최강의 미군하고 같이 짬짬이가 돼 있어. 한미 동맹이. 지금은 이제 7, 80년대는 북한을 위협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얘기도 못해요. 사실 뭐 2000년 전에 중국의 사마천이 유명한 얘기했잖아. 경제력이 자기보다 10배가 많으면 시기와 질투를 한다.
비꼬고 100배가 많으면 두려워하기 시작돼. 그다음 1000배가 많으면은 고용당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좀 북한보다 한 100배 정도 많거든. 그러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뭐 우리 뭐 말로만 그냥 휴전선 벽 쌓고 그랬지. 우리한테 도발을 못 했잖아요. 이제 도발하면 자기 죽는 거 알아요. 이 정도로 항공모함 전력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천 대의 탱크와 2위 군사력이라 했지만 전쟁에선 오히려 허술한 모습이 드러났죠. 군사력 순위보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건가요? 우리가 노장들 정말 베테랑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그럼 경험 많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전투력 지수 그러니까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게 이제 미국의 사설기관인데 여기에서 군사력 평가하는 거 순위 평가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지수가 한 60여 개 된다. 60여 개. 근데 다 그 적용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거기다 핵무기는 뺐어.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또 틀린다고. 핵무기 빼면 집어넣으면 북한이 뭐 10등 안에 들죠. 근데 북한은 지금 36위, 우리는 5위 그런단 말이에요. 2022년 전쟁 러우 전쟁 발발할 때 러시아가 2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22위 그랬다고. 금세 끝날 것이다. 다 예상을 했지. 근데 뭐 그건 아무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GFP에서 평가한 것도 사실상 안 맞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력 평가할 때 러시아가 당시에 탱크만 해도 막 13,000대 되고 그런데 2044년 기준에 1,500대 정도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대. 왜냐하면은 러시아도 그동안 전쟁을 안 하다가 그냥 돈이 있어야 돼. 전쟁은 돈 없으면 져요. 러시아가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뭐가 있어요. 다 에너지 팔아가지고 했는데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길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피폐해지잖아. 국민들 동의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해이해지고 그다음에 병참 유지 체계 이런 것들 붕괴돼. 연료 부족에 탱크 버리고 하는 사람 맞죠? 얼마나 창피해요. 식량도 제대로 안 주고 통신 두절되고 그다음 지휘체계 장군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거 처음 봤어요. 2022년 23년도에 소장급 이상 15명이 죽었대. 15. 웃기는 거죠. 러시아 군사력 2위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현대전에서는 정찰 잘해야 되고 기동하고 타격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전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면에서 보면은 2위는 고사하고 10위권 박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강한 것은 그 무기가 많이 쓰는 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전투력 3요소 하면 제가 군대 생활하면 때 인원, 장비, 교육훈련이에요. 사람, 장비,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것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전쟁이 시작할 때 확실하게 이거는 어느 기간을 잡아가지고 전면전에서 내가 찾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나토 가입하는 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는 거 견제하면서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한 이런 거.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 뭐 돈바스 지역에는 거의 다 뭐 우리 러시아 사람인데 우리 동족인데 적당히 해서 거기만 이렇게 흡수하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양쪽이 전면전을 안 했어요. 총력을 안 했다. 시작은 했는데. 그래서 출구 전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3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군은 무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뭐 포템킨 군대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겉만 화려한 군대. 옛날에 1800년도에 러시아 대제가 이제 크림반도 이렇게 병합할 때 그 포템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 통치를 했는데 지휘부 지도층이 잘 보이려고 어떤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방문하는 데만 아주 화려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나머지는 들통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무기와 이런 걸 많이 갖고 세계 군사력 2위라고 그다음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핵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 핵무기를 쓰면 너도 죽고 나 죽고 하는 이런 순간. 그래서 푸틴이 2022년 북해에다가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들락날락 시켰잖아요. 마스트 보이고 주물락주물락 했잖아요. 근데 핵무기를 쏠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들 멸망의 이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 무기도 엄청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투기도 훌륭하다는 전투기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전투를 못해. 다 우크라이나의 그 뭐 무인기에 당하고 미사일에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겉보기만 화려한 그냥 수박 거달게 했다. 뭐 아니면은 정말 보여주기 시읒.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창피당한 게 러시아였고 전쟁 와중에도 부패, 그 병참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뒷돈 주고 병사들 많이 도망갔잖아요. 탈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창피 많이 당했죠.
북한은 병력과 미사일 수는 많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 연료나 탄약도 오래 못 버틴다더군요. 북한군의 군사력 진짜 전쟁용인가요? 아니면 정권 유지용 허세에 불과한 건가요? 제가 항상 어디가 얘기하는 전쟁은 돈 없으면 진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크라이나. 자기 거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빌려가지고 지원받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장거리 유도탄은 안 줬잖아. 초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크루스크 지역은 일단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이 세계 2위 국가가 22위한테 쩔쩔매고 3년 넘게 지탱했잖아요. 거의 똑같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북한도 마찬가지. 첫째,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무기 러시아에 뭐 포탄을 150만 불 이상 줬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실 북한은 유엔 제재 때문에 비행기 전동기 훈련도 못했어요. 해군 훈련도 제대로 못해. 함정 보이는 게 없어요. 북한이 연합을 연 적이 없어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변변찮아. 함정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즘 해군 세군을 키우자 해가지고 요즘 막 5천 톤 수상 함정도 만들어다 막 넘어지고 그랬지만은, 그런 서두르다 그런 거 서두르다. 그다음에 핵잠수함 만들었다 계속 서두르는데, 이것도 러시아의 포템킨 군대 요거 비슷하지 않을까. 특히 뭐 유엔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뭐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료도 한 3일에서 7일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식량도 뭐 30일을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계속 핵 가지고 억압을 하는데, 러시아 보세요. 핵무기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 핵을 안 가지고 전술핵을 만들어 소형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쓰겠다 막 강조하잖아요. 버블을 바꾸고. 김정은이 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진짜 쓸 거야. 그럼 막 부산을 목표로 해서 막 시뮬레이션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핵무기로. 이런 거 보면은 아무튼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겉으로는. 그러나 내실을 보면은 우리가 훈련하는 거 보면 알아요. 훈련하는 거 보면 저 과연 저렇게 제대로 될까? 옛날에는 뭐 북한이 6.25 경험을 통해서 속전속결하자, 기습 공격하자, 그다음에 뭐 전후방 동시 공격하자, 미군이 올 때까지 끝내자, 이런 것들이 전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미리 예측하던, 우리가 뭐 축구할 때도 딱 갈 거 예상하고 길목 지키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 인공 정찰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찰 자산을 가지고 뚫어지게 볼 때, 그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기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매 세계 무기 시장을 지금 리드하잖아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KF21도 나온다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잠수함도 뭐 삼천특구 도산한창호, 응?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성능에서 가장 뛰어나고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이런 능력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북한은 그야말로 말로는 위협하고 짓는 게는 물지 않는다. 이런 것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만 잘 운용하고 먼저 그들의 행동 반개 예측하고 대비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의 미국 의존도 때문에 여전히 자립형 군사력은 아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에서 완전한 자주국방을 하나는 드물어요. 하다못해 미국도 최강 선주국이나 미국도 동맹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완전한 자주국방을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6.25 전쟁 끝나고 한미 동맹이 결성돼 가지고 지금 72년째 최고의 혈맹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28,500명이 지금 있고, 이거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못 건드렸고 일본도 못 건드렸고, 그 전에는 막 중국,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알았잖아요. 짓밟았잖아요. 북한도 우리를 국지전만 했지 전면적인 도발을 못 했잖아요. 이거 덕을 봤다고.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은 가장 최고의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한 거예요. 미군이 그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나머지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자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거죠. 이거를 뭐 완전히 벗어나려, 원래 이제 우리가 큰 소리 치면 돈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막 큰 소리 뭐 자기 자랑하면 뭐 자기 돈 내야지. 자기 자랑 실컷 하고 돈 안 내면 요거도 먹잖아요.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야 너 필요 없어 하면 내가 돈 내야 돼. 마찬가지 자주국방 한다고 미군 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엄청나게 돈 내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라고. 미국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북중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선 전봉했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너무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평시 장적권을 이미 환수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 시에는 전쟁 이기면 돼, 이기면. 누구 동맹.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 우리가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드는데 언제까지 미국이 옆에 갈 거야. 미국이 자꾸 뭐 하라면은 안 들을 수 없고 진짜 뭐 너무 답답해. 정말 우리 자존심이 없어. 이런 국민들이 대다수 있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서 미군과의 이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자주국방이거든. 자주국방은 원래 혼자 하기는 참 힘들다. 그러나 동맹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동맹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전력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핵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어야 되고, EMP 무기 만들어야 되고, AI 기반에서 모든 지휘 체계를 바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 많이 가장 의존했던 게 그동안 정찰 자산이에요. 우리는 인공위성 없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4개 쐈잖아요. 4개. 북한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그만큼 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자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거는 미군이 떠났을 때는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는 잘할 수 있어. 이미 연합작전을 한 나라는 독자적인 작전은 껌이야, 껌. 그 어려운 영어로 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버, 그다음에 전자전 이런 거는 앞으로 추세거든. 무력으로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적을 마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키워야 돼요. 이런 모든 면에서 AI 기반, 그다음에 인터넷, IoT,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앞서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동맹은 잘 유지하고 항상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전제는 북한은 이미 압도하고 있어요. 핵무기만 빼놓고. 핵은 자기들 사용 함부로 못하니까. 그래서 미군을 활용해서 핵 확장 억제를 지금 의존하는 거고, 나머지는 미군이 떠났을 때는 가장 두려운 사람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너무 강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우리하고 비슷하거든, 상황이. 국토는 작은데 강대국이 꽉 둘러싸였잖아.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고슴도치 전략을 써야 된다. 그중에 가장 해군력 같은 게 가장 거기 뛰어난 게 핵추인 잠수함이라고. 최전봉에서고 최후까지 살아서 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핵추인 잠수함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많은 항공모함은 아니더라도 뭐 경제적 여건이 하락하면은 그 일본하고 중국이 계속 항공모함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뭐 최소한의 전력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뭐 유럽 같은 데도 다 미군하고 나토도 지금 미군이 떠난다니까 막 전전 긍긍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굳이 구실구실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이고 특히 경제 이런 데서는 우리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적은 어디인가, 적이 어디로부터 유입해 오는가 이걸 잘 분석하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자한테 잘 해줘야지. 지도자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방 안보를 공부하고 지도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안보는 여야정이 한 몫을 해야 돼. 한 몫. 여야정이. 그렇게 해야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는 구독자가 좀 적었어요. 근데 요즘 기하급수로 많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질문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군사 분야는 돈은 많이 드는데 왜 자꾸 북한에 끌려다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지정학 적 요소에서 판단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무조건 많이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바로 오늘 좀 소탈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웅달 책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PD님을 통해서 물어보면 제가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